남성들이 모인 은밀한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전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입술이 도톰한 여성은 신체 특정 부위도 그럴 것이다. 혹은 귓불이 작고 매끈한 여성이 진정한 명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경험담인 양복 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거침없는 속설들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맹신해왔던 본능적 감각과 세간의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태껏 겉모습과 관상에만 의존해 파트너를 판단해왔다면 당신은 진정한 속궁합의 본질을 코앞에 두고도 영원히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가장 안타까운 선택을 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성들의 낡은 망상을 산산조각내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베일에 쌓인 여성의 신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침대 위에서 영혼의 울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갖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잘못된 성지식을 바로잡고 남은 인생을 황홀한 교감으로 채워줄 과학적인 성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남성들이 이런 황당한 속설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직관적입니다. 크기, 굵기, 모양이 눈으로 확인 가능하며 발기 전후의 변화도 드라마틱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여성의 신체는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어 겉으로는 도무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막막함과 답답함이 결국 얼굴 생김새로 속을 짐작하려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고대 관상학에 입은 성기의 문이여 귀는 그 뿔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거나 작은 체구의 여성이 속도 좁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코의 높이, 손가락의 굵기,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곳을 예측하려 듭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내리는 결론은 단호합니다.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험한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입술과 질 조직은 태아 시절 형성되는 발생학적 기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입술은 외배엽에서 유래하는 반면 질은 중배엽과 내배엽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됩니다. 즉, 설계도 자체가 아예 다른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두껍다고 해서 질점막이 비례해서 두꺼워진다거나 입의 크기가 질 입구의 수축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와 질의 상관관계는 더욱 실소하게 만듭니다. 귀의 형태나 귓불의 유무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연골 구조의 특징일 뿐 골반 내 생식기와는 해부학적으로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만약 귀 모양으로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밀 진찰 대신 환자의 귀만 들여다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체격 조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참고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골격이 크고 신장이 장대한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골반 구조 자체가 넓기 때문에 질의 길이나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체구가 의소한 여성은 골반의 너비가 좁아 내부 구조 또한 아담할 확률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보다 더욱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간과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진짜 명기를 가르는 핵심인데 그것은 바로 근육의 탄력과 노화의 변수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더없이 가녀리고 입술이 앵두처럼 탐스러운 여성일지라도 만약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골반적인 펠빅 플로어 머슬즈의 긴장도가 완전히 풀려버렸다면 그
내부는 생동감 없는 텅 빈 공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적절한 회복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오랜 시간 좌식 생활에 익숙해져 하체 근육이 퇴화한 경우 겉모습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내부는 무력하게 이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입술이 큰 여성이라 할지라도 꾸준한 케겔 운동과 자기관리를 통해 질근육을 단련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이 진입하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강인하게 조여오는 그 압도적인 수축력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강력한 반전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접하며 목격한 진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사이즈가 아니라 압력입니다. 흔히들 좁을수록 좋다라고 오해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통로가 좁은 것과 근육이 탄력 있게 감싸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연성 없이 좁기만 한질은 관계 시 극심한 성교통을 유발하여 여성에게는 고통을, 남성에게는 마치 사포에 문지르는 듯한 거칠고 불쾌한 마찰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는 여성을 위축시키고 남성에게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조루나 발기력 저하라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명기는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완되어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질벽의 주름이 톱니바퀴처럼 남성의 성기와 맞물리며 리드미컬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마치 숙련된 마사지사가 강약을 조절하며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 감각은 타고난 관상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과 건강 상태가 빚어낸 예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학적 사실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여성의 질은 남성의 성기처럼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앞뒤벽이 맞닿은 납작한 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성적인 흥분이 고조되면 질의 길이가 1분 이내에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폭 또한 넓어지며 파트너를 받아들일 최적의 상태로 변모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텐팅 효과, 텐팅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즉, 진정한 속궁합이란 물리적인 크기를 맞추는 테트리스 게임이 아니라 이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서로의 신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밀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입술이 얇으니 별로일 것이라거나 덩치가 크니 헐거울 것이라는 낡은 편견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그 얄팍한 관상학적 지식이 당신을 진정한 쾌락과 교감의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관상으로도 알 수 없다면 대체 파트너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영영 모르는 일입니까? 과거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은밀한 내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크기를 측정하듯 여성들 또한 산부인과에서 통증 없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질 사이즈와 수축력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파트너의 속사정.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넓다, 좁다 이 차원을 넘어 질건강 상태와 근육의 힘, 그리고 노화나 출산으로 인한 이완 정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직관적인 도구들을 활용하곤 합니다. 외부로 돌출된 구조 덕분에 자를 이용하거나 일상적인 물건에 비추어 보며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감을 얻거나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그곳의 넓이와 탄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할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산부인과 의학은 이러한 의문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질 이완 진단기라는 정밀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산부인과 검진이라고 하면 차가운 금속 기구와 통증, 막연한 공포감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이 검사는 일반적인 질경 검사보다 훨씬 간결하며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원리는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명쾌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미세한 센서가 장착된 팁을 내부에 삽입한 뒤 의료용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여 서서히 부풀립니다. 이때 내부 공간이 확장되어 있고 근육의 탄성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풍선은 저항 없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쉽게 팽창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견고하고 밀도가 높다면 주변 근육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풍선의 팽창은 억제됩니다. 컴퓨터는 이 과정에서 유입된 공기의 양과 질벽이 밀어내는 저항값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내부 단면적 BCM 이유가 수축 압력 달러, mmHg 달러를 정밀한 숫자로 산출해냅니다. 마치 인바디 검사를 통해 체성분 분석표를 받아보듯 자신의 신체 상태를 하나의 성적표처럼 투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헐거워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상 범주에 비해 약 30% 정도 이완되어 있다라는 명확한 팩트를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개선을 위한 정확한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랑받기 위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질이완증은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증과 같은 심각한 여성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공간의 확장은 골반 장기를 지탱하는 근육층이 약화되어 아래로 처지고 있다는 신체적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검사를 통해 예상보다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견상으로는 건강해 보였으나 내부 근육의 파열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의 기회를 잡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두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고 15년이 흐른 뒤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내원하셨던 한 40대 여성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질 단면적은 정상 범위를 40%가량 상회했고 수축 압력 또한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엔 일렀습니다. 맞춤형 골반적인 운동과 체계적인 레이저 치료를 병행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그녀는 신혼 시절의 탄력을 회복하며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출산 후 변화된 신체 때문에 잠자리를 피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단 5분의 투자가 당신의 막막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설령 수치가 낮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마모되면 버려지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방치하면 퇴화한다는 생물학적 대원칙이 가장 정직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식기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는 용불용설이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은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이 원리는 특히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면 이제 쓸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라며 의도치 않게 섹스리스의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하지만 성의학자로서 단호히 경고하건대 비뇨 생식기 건강에 있어 아끼면 망한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성의 신체는 폐경기에 접어들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질점막은 얇아지고 용기를 잃으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해버리면 질 내부 조직이 서로 달라붙는 협착 현상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탄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반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은 물리적 자극을 통해 골반 내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점막의 위축 속도를 늦추고 근육의 탄성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파트너와의 교감은 아내의 생식기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재활 치료제인 셈입니다. 남성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성기는 해면체 조직이 섬유화되어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며 결국 발기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발기는 단순히 피가 쏠리는 현상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
호르몬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 어른들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에게 너무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식의 겁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학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 거짓말이었음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성관계나 자유행위가 잦다고 해서 뼈가 약해지거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아끼는 것보다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달라서 아낀다고 해서 새 것처럼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녹슬고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규칙적인 성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신체 관리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더 빨리 흉가가 되듯 성적 자극이 멈춘 신체는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의 길을 걷습니다. 파트너의 사랑이 담긴 자극은 질 점막을 두껍게 유지해주는 천연 에스트로겐 주사와 다름없습니다. 남성들 중에는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처럼 한다며 그것을 절제의 미덕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자랑이 아니라 조루와 발기부전을 스스로 불러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와 성기신경은 반복 학습을 통해 예민한 감각을 유지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 갖는 관계에서 뇌는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자극에 놀라 사정명령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조루 증상을 보이거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발기가 풀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일 다니던 길은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지만 수년 만에 나선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헤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우리 몸의 신경회로를 언제나 대기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을 주기적으로 가동해 언제든 부드럽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재무 전문가에게 노후 자산 설계를 받듯 이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 노후 성생활 설계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의 고령에도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아 성상담을 요청하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의학은 여러분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호르몬 요법부터 윤활제 사용법, 체력에 맞는 체위 제한까지 마치 맞춤 정장을 제작하듯 상세한 코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주책없게 무슨 일하며 병원 문턱을 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내과를 가듯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 성의학 클리닉을 찾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당당한 자기 관리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각방을 쓰는 순간 여러분 신체의 사랑 공장은 셔터를 내리고 영구 폐업 절차를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처음보다 수십 배의 노력과 비용이 따릅니다. 제 환자 중 58세의 박정숙 가명씨 사례가 떠오릅니다. 폐경 후 5년간 남편과 단 한 번의 관계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초기에는 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그것이 반복되자 남편도 눈치를 보며 결국 두 분 사이에는 성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르몬 치료와 레이저 시술, 골반적인 운동을 병행하자 박정숙 씨의 안색은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요즘 제가 젊어진 것 같대요. 밤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남기는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거창한 행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의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감지하며 노화를 늦추는 호르몬을 분출합니다. 용불용설 즉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인의 글자를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그곳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될지 황폐한 웅덩이가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기능이 아무리 회복되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어떤 명약도 무용지물입니다. 성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 관중효과 스펙터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도중 마치 자신이 제3자인 관중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내외가 너무 나와서 보기 흉하지 않을까, 남편이 실망하면 어쩌지 같은 불안이 머릿속을 채우면 뇌는 성적 자극을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감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변화된 체형에 자신감을 잃고 어둠 속으로 숨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는 행위는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고 깊은 정서적 교감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는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속궁합은 완벽한 몸매나 관상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현재의 자극에 온전히 몰입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이 침대 위에서 이러한 수행 불안, 퍼포먼스 앵자이어티이라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정작 눈앞에 있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류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감각 집중 훈련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피부에 닿는 상대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거친 손길이 주는 마찰이 어떤 결을 가졌는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다. 나는 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다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십시오. 우리의 뇌가 이 긍정적인 신호를 수용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쾌락의 수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할 또 하나의 낡은 관념은 섹스는 반드시 삽입으로 시작해 사정으로 끝나야 한다는 공식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나를 실패한 날로 규정짓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은 젊은 날의 격렬한 운동과는 결이 달라야 합니다. 삽입은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일 뿐 결코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입맞춤을 나누며 손길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 모든 행위가 훌륭한 성관계입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노년 부부들은 삽입 없이도 깊은 유대감과 오르가슴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저 당신을 꼭 안아주고 싶어라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긴장을 녹여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발기가 예전 같지 않거나 통증이 두려워 잠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기 외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드러운 손과 입,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안경을 쓰듯 건조하면 유말제를 쓰고 기능이 약해지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현명하고 품위 있는 선택입니다.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의 최영희 가명 어르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별 후 뒤늦게 재혼하시며 자녀들 눈치를 보셨던 그분은 이제 누구보다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주름진 손이라도 맞잡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몸이 닿으니 마음이 녹고 마음이 녹으니 아픈 곳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말초적 쾌락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친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치유의 의식입니다. 50세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남은 50년을 무기력한 노인으로 저물어 갈 것인지 아니면 매일이 설레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앉은 배우자의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며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그 작은 스킨십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잠들어 있던 젊음의 호르몬을 깨우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관상이 어떻고 속궁합이 어떻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은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아껴주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짜 명기이자 당신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채워주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아픈 곳을 따스하게 보듬으며 발맞추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궁합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영혼의 공명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완성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긴 호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잊고 지냈던 설렘을 되찾고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성이란 부끄러운 것도 감추어야 할 것도 아닌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고귀한 축복이자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 더 깊이 알고 싶은 점이나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목소리라도 성심성의껏 경청하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솔한 조언을 건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건강한 부부 관계 비결이나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은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다른 분들에게 그 어떤 의학 지식보다 강력한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충만한 건강을 누리는 그날까지 전문적인 식견과 따뜻한 통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성과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서로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